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왔네요. 오동현님, 저는 공군 출신으로 낙하산 수없이 타보았는데요. 저는 낙하산 인사에는 항상 배제되더라고요. 이분은 올곧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네. 9211번님, 기업은행 내부에서 행장이 나오다 보니까 차기 행장에게 줄서기가 심화돼서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나름 설득력은 있네요. 네. 주용성님, 낙하산 인사가 어디 한두 명인가요? 뭐 한두 번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신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네. 뭐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낙하산 인사 이건 정권 무관하게 네. 근본적인 좀 해결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이 낙하산 인사 그 자체가 문제인가 형식상 낙하산이 아니냐가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까 보고요. 내용 실력이 있으면 아까 가능하다. 뭐 네네. 히딩크식 개혁이 필요하면 네네. 히딩크식 개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충격요법이잖아요.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국정 철학을 같이 뭐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개혁을 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가는 거라든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네. 저는 그 박수 받아 마땅한 낙하산 인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형식상 보면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검찰의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기도 네. 하고 외부의 하는데 힘이 필요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요모저모 봐도 내부적으로 잘 해왔는데 그리고 뭐 줄서기가 심화돼서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부적인 실적이라든지 경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됐다면 그것이 자정 능력이 없어진 정도라면 저는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그 2017년에 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네. 기업은행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모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이 제청해서 임명하는 요 절차를 하겠다고 그 혁신안을 냈고 최종구 네네. 금융위원장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 그 제도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제도적 그 절차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그 틈에 이런 인사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도부터 먼저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만큼이나 사실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건 바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첫 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한 35분 만났다고 하죠. 길게 네.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뭐 대략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상견례 성격이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오늘 만남 어떻게 보였어요, 김영선 기자? 취재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런 만남이 가장 기사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가장 쉽지 않아요. 예, 관심은 엄청 많은데 정작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잘 흘러나오지를 않고 네. 제가 예전 경제 쪽 취재할 때는 제일 쓰기 어려웠던 만남이 한국은행 총재하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만남. 장관. 정말 그리고 어렵죠. 경찰 이쪽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하는 만남. 도대체 무슨 얘기 했을까? 네. 소설을 잔뜩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그 곤란함을 좀 느끼셨는지 법무부에서 알림을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네. 금일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똑같은 검찰개혁을 두 사람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정말 같은 검찰개혁이었을까 약간 의심이 드는 아무튼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동상이몽이 아니었을까. 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뭐 외청장과 만난다 이렇게 알려서 뭐 기선제압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인사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늦어지는 뭐 검찰 인사 이런 보도를 많이 봤는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3일이고 오늘이 7일이면 한 4일밖에 안 4일, 지났어요. 네. 뭐가 늦어졌다는 거죠? 대체 이해가 안 네. 갑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작년 1월에 임명되신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뭐 하냐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4일 지나고 보통 인사라는 걸 뭐 일주일, 2주일 시간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날림 인사인 거잖아요. 또 추미애 장관이 검찰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인사를 내 사람을 쓰던
올바른 사람을 쓰던 간에 시간이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다그치는 걸까요? 언론에서. 이거 기자 여러분들? 경찰에서 이 검사들의 뭐 세평을 뭐 수집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인사 관련해서 아직 뭐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좀 청와대가 뭔가 갈등을 좀 빚어가지고, 네, 또 네, 방향이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또 흐르는 네, 이 추미애 보도들. 장관이 좀 맡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 보도들을 쭉 보니까 뭐 이렇다 할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법조계 관계자들 멘트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 네, 그래서 과연 이 법조계 관계자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혹시 검찰 인사에 좀 뭐랄까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네. 아니 법조계 관계자라고 하면은 판사, 변호사님. 검사,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가 무슨 거기에 정보가 있겠어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면. 판사님들은 이런데 별로 관심 없죠. 관심 없고요. 네.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군데 네. 검찰과 관련된 예, 혹은 뭐 전직? 등등. 네. 지금 이른바 보수지를 중심으로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던 날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틀었다.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전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포석 중에 하나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왜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 인사를 빨리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윤건영 뭐 백원우 등등등 청와대 관련된 조국 전 네네. 수석까지 포함해서 청와대를 타겟으로 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네. 청와대에서는 뭔가 빨리 이 수사를 그 뭐 검찰 다른 뭐 일견 표현을 하면 따옴표를 펴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뭐 수사 네.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그러니까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몸달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죠. 주는 그런 네. 기사들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좀 인사권을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데 제약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자들이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와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쪽에서 보면은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중앙일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보도 내용인데 청와대가 황희석 인권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측이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황 국장의 사표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황희석 국장은 하도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한테 알렸어요. 사실과는 한참 먼 소설 같은 이야기다.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추측성 기사에 언론의 신뢰만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청와대 법무부 장관 갈등을 부각시켜서 누가 유리한 거죠? 검찰이 뭘? 유리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뭐 언론에서 뭐 일부러 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부추기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지 지금 한 나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주말 이틀을 빼면은 거의 지금 한 2, 3일 그렇죠. 정도밖에 안 네네.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뭐 인사에서 좀 늦어지기 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와 갈등이 있다라든지 사실 장관 인사 초기에 이런 보도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그렇죠. 네,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황희석 그 검찰국장설 네. 이거는 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해오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정말 순서가 안 맞거든요. 일단 검찰국장은 지금 대통령령에는 검찰이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러려면 황희석 검찰국장이 되려면 황희석 변호사님이 검찰 출신이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의 업무 스타일상으로 봐서는 대통령령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황희석 얘기가 나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대통령령도 안 바꾼 채로 그냥 검찰국장을 황희석 내정 이렇게 가는 거는 위인설관한다라는 말 그런 비판을 들을 게 너무나도 뻔한데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 황희석
그 변호사 이제는 다시 또 변호사님 변호사가 되셨는데 됐죠. 네. 황희석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소설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순서로 어떻게 일을 하지 싶어요. 국장이 사실 사표를 던지는 거는 예전부터 원래 그 예정되어 있던 본인의 네. 스케줄상의 문제였던 걸로 얼마나 오늘 전화를 많이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도 오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랬겠죠. 국장님께 네. 그랬더니 굉장히 아니 이런 소설을 쓰다니 언론이 이게 정론지 맞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분노를 하시더니 결국은 이제 언론에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라서 네. 정말 이렇게 참고 지내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소설 쓰냐라는 말까지 하셨네요. 네, 특히 그 결과적으로. 황희석 국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인선이나 이런 거를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마치 이분이 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뉘앙스로 비춰지냐면 추미애 장관이 약간 좀 물러섰나 약간 인선에 있어서 약간 파격성보다는 좀 더 중도적으로 가기로 했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언론에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보통 왜 새로 장관이나 어떤 기관에 장이 오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사표 쓰는 경우가 뭐 인사권의 어떤 공간을 조금 더 넓혀 드린다라는 그렇죠. 어떤 예의상 이제 소위 말하는 때려치는 경우도 있고 등등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가 굉장히 언론사마다 다르게 가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황희석 인권국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호사겠죠? 네. 이 검찰국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을 검찰국장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검사로 앉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당장 박주민 의원이 오늘 그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해서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 왔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거 맞물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앉히는 방안은 뭐 대통령령을 일단 차치하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합참의장은 군인이 하고요. 네. 이런 것처럼 법무부 자체가 문민화되고 비검찰화될 필요가 있고요. 네. 따라서 검찰국장 역시 이게 일을 잘할 사람이냐 잘 못할 사람이냐가 관건이지 검찰국장은 꼭 검찰해야 되고 네. 또 검찰국장 아닌 사람이 오면 낙하산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형식적 잣대로 들여다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할 사람이 가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어찌됐든 지금 인사에 모든 언론이 초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특수부 라인 교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라인 교체가 가능할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핵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훈 기자는 어느 정도의 폭을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인사 교체가 단행이 된다면 네. 당연히 윤석열 라인은 교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에 이 주요 보직자들을 전부 자기 라인으로 그렇죠. 네. 누구를 바꿔도 때문에. 윤석열 라인 교체. 그렇긴 하죠. 네. 네, 이건 뭐 누구를 바꿔도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을 교체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교체를 해도 이 현 정부를 상대로 수사한 검사들을 물갈이했다라는 평가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요. 현재 검사의 대부분이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십 명의 그, 조국 전 예, 장관을 의혹 관련해서 좀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논란은 결국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검찰에 좀 그 보여줬던 지난해 보여줬던 이런저런 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검찰에게 인사를 통해서 이제 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한 김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돼 있는 최강욱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협박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소장 실명 적시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너야라고 하는 거니까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소사실 저도 공소장 이렇게 봤는데 공소사실에 최광욱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등장하는 게 두 개인데 사문서 위조로 등장을 해요. 그 인턴 증명서 네, 허위 인턴 증명서. 근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광욱 변호사님은 그 문서를
작성해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문서 위조가 거짓을 쓰는 게 사문서 위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상 사문서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문서를 발급하는 게 사문서 위조예요. 네, 네. 그러면 최강욱 변호사는 당시 최강욱 변호사는 권한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문서 위조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안 된다? 예, 성립이 아, 안 돼요. 그렇군요. 발급권자가 발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발급권자가 발급한 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했다라고 네. 공소장에 나와요. 네. 근데 최강욱 변호사는 무슨 소리야? 내가 발급해줬어. 두 라고 이야기를 번을 하거든요. 두 번 본인이 다. 날인해서 했다고 예, 하죠. 직접. 네. 그러면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은 말도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당한 발급권자는 내가 발급했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그 반박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 읽어드린 그 부분도 있었고 그 한인석 교수가 또 뭐 인턴 증명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장에 한인석 교수 이름 들어갔듯이 최강욱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반박을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찰 보기에는 측에서. 왜 최강욱을 뉴스로 만들었느냐. 네. 사실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발급권자인 최강욱 변호사가 발급을 했기 때문에 사문서 네. 위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검찰이 몰랐을까. 그 허약한 법리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이 여론전을 하려고 지금 굳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예, 청와대에 이런- 있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여론전을 하기 위한 공소장 작성이 아닌가. 이걸 몰랐을까? 다 아는 건데 법률 전문가들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논란 언제 끝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